정치 기하학 시간입니다. 정치를 복잡하게 꼬인 정치를 저희가 좀 기하학적 관점으로 갖다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어렵게 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또 모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핫한 주제죠. 검찰 개혁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시간에 아이고.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두 분 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정치 아시장에 와주셔가지고 제가 또 제작진을 대신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기분이 좀 좋습니다. 제가. 혹시 뭐 때문에 기분 좋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권성동. 이 참. 네. 갈 것 같아가지고 곧 구속될 것 곧 같아서. 예정이죠. 그 공익 신고했던 저의 예. 신상을 네. 폭로하고 막 네, 뭐 저를 페이스북에다가, 공격했던 막 열몇 번 하면서 저를 저격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복수심에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예, 하여간 뭐 이제 반성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의를 구현해야 되니까. 아니 벌써 들어간 정의를. 것처럼 둘 다 얘기하시고.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요. 아 그래요? 이거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게 기각되면 네, 이민 가시나요? 특별재판부 해야 돼. 제가 그럼 진짜 현수막 특별재판소 설치하라 해가 1인 시위할 겁니다. 그 한덕수 사랑은 너무 또 다른 거니까 당연히. 예, 그거는 뭐 좀 이따가 다루. 그럼요. 그때. 예. 어쨌든 권성동 1000% 1000% 구속이다. 예. 만약에 기각되면 이거 지금 1인 시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특별재판부입니다. 예. 뭐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죠. 권성동은 뭐 지금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너무 많이 포착이 돼가지고 예. 여기는 뭐 구속을 안 시킬 도리가 없다. 범죄 혐의도 뭐 너무 중해가지고요. 거의 예. 뭐 정당 자체를 뭐 돈이나 사람으로 다 매수해서 예.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 범죄의 뿌리가 예. 권성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구속 안 시킬 도리가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은 구속영장 무조건 나오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예. 담당하는 영장 전담 판사님이 네. 남세진 부장판사께서 한다고 나왔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4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 1명 빼고 이제 3명이 조이대 키즈라고 소위 불려요. 뭐 수원 피플들이라고. 예, 수원 피플 다 이재명 관련된 맞아요, 재판에서 이재명이 불리한 네. 재판을 했었고 그래서 보통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각지에서 이렇게 좀 골고루 뽑는데 수원에서 했던 3명을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그렇죠. 영장 전담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조이대의 그림이다. 네. 이런 비판과 의심들이 있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좀 이상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근데 권성동 저는 그래서 이 권성동은 100%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그 조이대 키즈 3인방이 좀 했으면 어땠을까? 여기에 배당을 해서 예. 그럼 이분들 선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 건데 희한하게 확실한 것은 남세진 부장판사한테 가는 거. 애매한 것들이 이제 조이대 키즈한테 와갖고 기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의심스러워져.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긴장을 놓지 않고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확실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저기 줘버리고. 확실한 거니까 남세진 판사는 당연히 이제 인용 때릴 거니까. 그래요. 저는 한덕수 사례 때문에 여전히 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뭐 어제 오늘 만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 뭐 출입 기자, 취재 기자, 법조 기자 할 거 없이 다 뭐 100%라고 하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권성동 아저씨 사진이 온라인에 좀 돌긴 하던데 이렇게 표정이 좋진 않더라고요. 오늘요? 네, 오늘 막 이제 기자들이 사진 촬영도 하고 했는데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서. 본인의 운명을 뭐 직감하고는 있겠죠. 그렇겠죠. 예, 본인도 또 검사이다 보니까. 그래요. 자, 오늘 김규현 변호사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뭐 이번 한 주를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쟁거리인데 이게 저는 사실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모르겠어요. 뭐 내용이 쉬운 내용도 아니거니와 게다가 그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라는 건 뭐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그 정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추석 전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뭐 검찰을 해체하고 중수청, 공소청을 뭐 어디에 둔다 이제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심으로 떠오른 인물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약간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특히 이제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니라 법무부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 이쪽 방향이 맞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일부 하신 대목이 더 이제 뭐
논란이 또 커져가지고 여기에 또 반론하는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인사분들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되니까 당정 간에 엇박자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만 어제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러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은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라. 니네 토론해라. 이러지 말고 딱 이제 선을 그어주셨어요. 심지어 대통령 자신이 검찰개혁 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 두 분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김규현 변호사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는 약간 좀 지금 캄다운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검사 출신이에요. 예.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특수부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죠? 그렇죠. 특수부는 아니지만 제가 수사 관련돼서 수사는 또 해봤고 네. 특수전담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만 그건 밝혀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검찰에서는 검찰 개혁을 저도 외쳤어요. 네. 예, 검수완박이나 뭐 이런 거에 그냥 찬성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내부에서 아주 융단 폭격을 맞았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정 떨어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기도 했고, 네. 뭐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공약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사실 수사랑 기소가 이렇게 두 부자르듯이 딱 잘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 디테일을 들어가 보자면 수많은 쟁점들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라는 것에서만 딱 나왔었고 예. 거기서 디테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약 차원에서의 언급은 없었죠. 예. 근데 지금 살짝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지지자들이나 우리 진영 내에서 그 검찰 개혁에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간 어떤 특정한 안, 예. 디테일한 안을 놓고 A라는 안이 있는데 이것만이 진리다. 예. 이렇게 놓고 다른 안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전부 다 이제 사도고 이건 검찰이 좋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쪽이든 간에 정성호 장관이건 아니면 민주당에서 지금 법안을 발의하셨거나 아니면 제3의 지금 다른 안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건 백가쟁명인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분들이 12.3 개헌 때부터 함께 싸워왔던 분들이고 아, 그렇죠. 이재명 대표 시절에 검찰로부터 그 숱한 정치 표적 수사를 받을 때 함께 다 싸워왔던 그런 예, 분들이거든요. 이런 예. 분들에 대해서 일단 좀 그러니까 뭐 의심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냥 뭐 어떤 딱지를 붙인다거나 하는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것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왜냐면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우리 진영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검찰이 좋아하고 예. 조선일보가 좋아하고 아, 그렇죠. 국민의힘만 좋아하는 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치단결해서 가고 예. 큰 대호 안에서 예. 치열하게 토론하고 예. 거기에서 나와서 어떤 뭐 합리적으로 토론하되 거기서 결론이 나면은 그 단결해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 아직 그 안이 확정이 됐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라라고 예.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당내 또는 정부에서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공론화 과정이고 공론화 과정이 시끄럽지 않으면은 그건 공론화 과정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뭐 북한이 아니잖아요. 예. 북한은 공론화 과정도 그냥 일사불란하게 가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게 아니니까 민주적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그걸 좀 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믿고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열어놓고 그냥 토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제도를 바꾸는 문제고 또 이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뭐 이제 부작용이 또 우려되면 그런 부작용도 얼마든지 그렇죠. 국민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뭔가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다 규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 주신 향후에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민주당 아니라든가 뭐 정성호 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꼭 드릴 네, 건데 네네네. 드라이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변호사는? 이게 지금 그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검찰권이 너무 비대화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역할도 안 했지만 권한의 비대화를 이제 좀 나눠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한 건데요. 네. 결국 수사 기소라는 것은 하나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수사와 기소라는 것은 결국에는 검찰의 본령이라고 하는 사회의 범죄라고 하는 그 악을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있는 그것들을 나누자는 건데 예. 지금 이게 왜 어렵냐면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게 통으로 묶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결국 검찰이라고 한다면은 특수수사 내지는 형사부 이게 두 개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특수수사에서는 사실 그 정치인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권이 정치적으로 편향돼가지고 아주 과도하게 행사돼서 사실 정적을 제거했던 윤석열 검찰의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피의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면은 반대로 형사부, 그러니까 주목받지 않는 일선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사실 피의자 쪽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양쪽이 다 혼용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을 하다 보니까 그럼 검찰의 힘을 뺄 것이냐 아니면 검찰의 힘을 더 줄 것이냐 예.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좀 합리화를 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녹아있다. 예.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검찰개혁안이 지금 나온 대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예. 이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문제의식을 표현을 했고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예. 결국 경찰에게 수사의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경찰에 대한 수사 독점이 그럼 과연 바람직하냐 내지는 행안부 안에 국수본과 중수청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의 비대화가 행안부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이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 중수청을 법무부 안에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검사들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수사 개시권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수사권을 줘가지고 견제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요게 핵심인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혹시 수사 독점에 대한 어떤 견제 방안을 이제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경찰을 믿을 만하냐? 예. 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보고 합니다. 미비하다는 점 말씀 주시기 전에 그러면 저희가 그림을 딱 띄워드릴 건데 네. 드라이하게 아마 이제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그림이 굉장히 뭐 단순하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앞으로 어떤 지점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설명 주시기 전에요. 저 그림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저 그림을 띄워주시면 그냥 저희 두 분 다 얘기했던 부분은 법무부 안과 이제 민주당의 여당 특위안이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청은 법무부 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안에 넣는 것, 그리고 특위안은 행안부 안에 넣는 것. 이렇게 단순한 차이점이 보이긴 하는데 이것만으로 물론 다 지금의 논쟁을 설명할 수 없겠지만 김규현 변호사께서 드라이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원래 수사권을 조금 종류를 나눠보면은 이제 수사 개시권, 그리고 보완 수사권, 그리고 수사 종결권, 뭐 요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특수부의 무기가 수사 개시권입니다. 네. 어느 놈을 죽일 거냐, 사냥감을 결정하는 게 수사 개시권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게 특수부 수사였고, 네. 그거가 문제가 많으니 떨어뜨려내야 된다 이것을 네, 검찰청에서. 네, 네. 그래서 과거부터 논의되어 온 게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 과거엔 국가수사청으로 불리기도 했고 이름은 바뀌었어요. 하여간 그 개념은 중수청이 맞아요. 예. 그럼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대선 전에 과거 한 10년, 15년 동안 한 번도 이게 논란이 됐던 적이 없어요. 다 법무부의 밑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당연히 법무부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개혁 4법을 발의를 했잖아요. 그때도 법무부 안에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안을 무조건 행안부로 가야 된다. 법무부로 가면 망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조국 혁신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계신데 네. 그분이 대표 발의한 중대수사청법안이 법무부 밑으로 돼 있어요. 아마도 황운하 의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탈검찰화를 전제로 이제 법무부 안에 놓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렇죠. 그리고 탈검찰화는 당연히 병행적으로 가는 거고 법무부에서 검사를 쫓아내야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수청 신설이라는 거랑 법무부 탈검찰화는 당연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 지금까지 논쟁이 안 됐었는데 네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면서 이걸 이제 행안부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최초로 거의 하신 거죠. 거의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 그러면서 하는 주장이 법무부는 검사들한테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법무부로 가면은 이게 분리가 사실상 쉽지 않다. 예, 그래서 결국 짝짝꿍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법무부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행안부로 가든 어디로 가든 뭐 이거는 모르겠고 하여간 절대로 법무부는 안 그러니까 된다. 법무부는 안 된다. 네. 이걸로 나오면서 지금 이제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이냐의 논쟁이 시작된 건데 이게 몇 달 안 된 거예요 지금. 맞아요. 뜨끈뜨끈한 예.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걸로 뜨끈뜨끈해가지고 너무 지금 과열돼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분위기는 여당의 특위안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검찰개혁론자가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로 되어가고 있는 친검찰주의자.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검찰 개혁론자들이 말하는 중수청은 다 법무부였거든요. 조국 혁신당조차도. 그 조국혁신당조차도 예. 본인들의 안이 지금 법무부 밑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새로 나온 쟁점이에요. 근데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냐면 법리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사는 독립적으로 되어야 합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사는 독립적으로 되어야 하느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나요? 그럼 그렇게 질문하시면 당연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독립되어야 될 것 같죠? 네네네. 근데 수사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보장해준 결과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윤석열이에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네. 그리고 그게 이해되네요. 네, 그게 조국 사태예요. 예.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 그리고 송영길 대표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의 독립성을 뭔가 추상 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결론이 윤석열이다. 네, 그리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세요. 뭐 그것도 있죠. 검찰의 수사의 독립을 손대지 마라라는 추상 같은 기준을 계속 적용했을 때 피해자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독립되어야 될 것 같지만 예. 이걸 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예, 뭔가 아는 사람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수사는 통제되어야 된다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국민은 수사권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선출자, 즉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검찰청이나 경찰의 수사권이 도출돼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보장해줘야 되지만 왜냐하면 외압을 통제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는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민주적 통제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과거로부터 검찰청을 통제를 해왔죠. 예. 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뭐 일개 사건에 대해서 뭐 검찰총장을 그렇죠.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은 항상 이제 보통 법률가 출신들이 이렇게 해왔고 검사 출신만 자꾸 문제였지. 변호사건 판사 출신이건 법률가 출신이 되니까. 그래서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은 누구나 그냥 당연히 법무부 밑으로 와갖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것이 법무부는 검사가 있으니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어디다 둘 거냐 이렇게 됐어요. 가장 이제 적절할 그날만 한 게 뭐 이걸 뭐 국방부에 두겠어요, 환경부에 두겠어요. 과기부도 주장할 수 있지. 우리는 과학 수사에 강점이 있으니까. 아니면 공수처처럼 뺄 수도 있죠. 아예 그럴 그냥 수도 있죠. 아무 소속. 근데 그럼 아예 통제가 안 되는 기관이 나와서 윤석열이 거기 가버리면은 제2의 윤석열 같은 게 나오면 답이 안 나와 이거 진짜. 그런데 그래서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행안부죠. 경찰이 있으니까 행안부로 가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행안부는 과거에 경찰은 행안부 장관이 통제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경찰청은 과거에 그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 파쇼, 경찰이 막 다 잡아가고 1987처럼 이랬던 것 때문에 경찰이 뭐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정권의 외압으로부터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를 않아요, 경찰청이.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수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지휘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로 가게 되면은 뭐 경찰이랑 똑같은 논리로 치면 이거 통제를 못 하는 거거든, 지휘를. 두 개가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행안부 장관 지휘를 못 하는 거예요, 중수청에서. 여기서 그러면 야, 중수청의 지휘를 할 수 있게 그냥 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간단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경찰청은 왜 지휘 안 해? 경찰청 국수본도 수사기관인데. 그러네요. 이 논리가 나오죠. 근데 그럼 경찰청도 지휘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경찰국이 생깁니다. 경찰국을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 경찰국을 폐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경찰국은 폐지를 하는데 중수청은 뭐 지휘하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중수청국 이런 걸 만들어야 될까요? 행안부에? 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정권 차원에서는 이게 부담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장이 있는 거고 다 맞아요. 민주당 주장도 맞고 정성호 장관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에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으로 뭐 대화 토론을 해보면서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린 가면 된다. 적절한 브레이크를 대통령이 건 것 같고요. 이제 신인규 변호사의 시간인데 뭐 지금 이제 김규현 변호사께서 어떤 문제점이 우려될 수 있고 실제 과거에 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도 원래 그 논의가 됐던 아니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네. 검찰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하나는 특수수사에서 과잉수사, 그러니까 피의자를 보호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억울함을 2차, 3차로 겪는 거 많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수사에 효율성을 좀 더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검찰 안에 있는 두 얼굴이에요. 근데 예. 이걸 가지고 검찰의 특수수사의 문제가 그동안 많았죠. 그러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검찰권의 힘을 다 빼자. 검찰은 다 수사에서 손 떼자.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자. 특히 행안부 쪽으로. 그렇게 돼버렸을 때는 특수수사의 문제는 해결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 형사부 쪽에서는 상당한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자는 차원에서 수사 개시, 별건 수사는 못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그 법상으로 할 수가 없고, 아주 보완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검찰이 직접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지금 정성호 장관의 아니고, 전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의 수사 독점권을 만약에 지금 행안부 안으로 가서 준다고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모든 권력기관은 견제와 균형으로 가야 돼요. 아까도 댓글에 보시면 뭐 검찰의 형사부도 옛날에 정대택 씨 묻지 않았냐, 과잉수사 잘못하지 않았냐. 당시에 검찰에도 수사권이 독점돼 있을 시절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의 수사 독점이 있다면 경찰에서 수사할 때 그럼 앞으로 정대택 씨 같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견제할 것이냐. 이게 지금 그 검찰의 아주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을 주냐 마냐. 왜냐하면 요구권만 주자 그러는데 요구권만 줘가지고는 경찰이 문제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근데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이 되면은 경찰전관이라는 얘기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전관 문제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볼 테니까 경찰의 수사권이 독점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한 7명만 불러볼게요. 7명이나 있어요? 이름 불러올게요. 네. 이철규, 이만희, 김석기, 김종량, 서천호, 서범수, 윤재옥.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을 못 믿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전체 여론이 윤석열 같은 이런 정말 아주 폭력적인 검찰에 권한이 독점되니까 지금 쪼개자고 하는 건데, 그럼 반대로 그럼 경찰 수사권 다 가서 제가 지금 얘기한 이철규 같은 사람이 경찰에서 설치고 다닌다. 예를 들면 경찰 출신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못 믿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권을 다 주되 행안부 안으로 주는 거 찬성할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예, 예. 대신에 주되 국수본과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 밑에 가서 수사기관이 다 몰빵이 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독점을 반드시 이거는 견제 장치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물론 전체적인 수사 통제는 법원이 하죠. 영장 발부는 다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이 있든 보안 수사를 하든 아니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되든 어찌됐든 검찰을 통해서 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 강제 수사는 발부를 하기 때문에 법원 개혁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경찰의 수사권이 독점됐을 때는 저는 이 7명 제가 대표적인 이름들을 불렀지만 예. 윤석열 못지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 안 하면 문제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수사 독점도 문제지만 기소 독점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소청으로 바꿔도, 저 그림 보시면 공소청 있지만 공소청이 기소 독점을 해요. 네네. 기소를 독점합니다. 기소권을. 물론 검찰 권한의 힘을 쪼갠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소권이라고 하는 그 독점 권한을 검찰이 공소청에서 행사하는데, 저거 왜 견제 장치를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기소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검사들이 덮는 거, 과거에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검찰들이 제 식구 감싸기로 덮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기소 안 해버리거든요.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도 하나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가 미국식 개혁을 자꾸 하자고 하잖아요. 네. 미국은 검찰청이 3개예요. 연방검찰청, 주검찰청, 카운티검찰청. 각기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기소를 안 하고 덮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럼 바로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하거나 치고 들어오니까. 예. 경찰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검찰이고 경찰이고 한 여러 단위로 저는 쪼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적극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수사와 기소가 한 군데 있으면은 위험하다라는 건 이제 전 국민이 알고 계시죠. 네.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정보. 정보와 수사가 한 군데 있는 것도 수사와 기소가 같이 있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경찰도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경찰 정보는 거의 구석구석 저인망식으로 지금 전국에, 숫자도 많고. 오히려 사실은 검찰보다 지금 정보는 있거든요. 경찰이 더 잘 파악할 그렇죠.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그 정보와 국수본의 수사, 그리고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 이게 하나로 지금 뭉쳐져서 행안부 밑으로 가게 될 때 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길인데, 예.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보면 치명적으로 거기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경비권하고 치안권까지 있어요, 경찰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권한이 무력을 무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 이승만 정권이 이럴 때는 경찰들이 설쳤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서 검찰에 조금 더 몰아준 그렇죠. 것도 그래서 그래- 견제하 균형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경찰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초기 내 국정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경찰의 정보도 분리해야 되고 수사도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고 자치경찰제를 전면으로 시행해갖고 경찰도 여러 개로 좀 쪼개야 된다.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실제로해갖고 경찰에 대한 감시 견제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걸 병행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예. 근데 하나도 안 됐죠. 그게 지금 자치경찰 다 안 되고 무산됐어요. 지금 국정과제나 공약에서 거의 다 무산돼서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게 돼버렸거든요. 예. 왜 그랬겠어요? 음. 권력은 그걸 놓기 싫어하거든요. 검찰처럼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 권한, 음. 자치경찰제로 이거 다 떼어주면 우리 반토막 나는데 싫거든. 거기서 이제 그 로비를 열심히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다 무산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가 자꾸 행안부 산하에 더해지는 것은 저는 좀 불안감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법무부에 가게 되면은 결국 중수청하고 이제 공소청 이게 짝짝꿍해가지고 이게 뭐 이래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리를 늘려주는 거 아니냐. 뭐 짜웅되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분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행안부로 중수청을 놓으면 그러면 그걸로 그냥 분리가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검찰 특수부에 있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그걸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원래 다 알던 사람들인데 법무부 산하에 있으나 행안부 산하에 있으나 모르게 돼요? 매 한 가지다. 그럼 똑같지 어차피 짜움하는 사람은 것은 똑같은 거죠. 사람은 똑같은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인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개혁이 있어줘야 되는데 예. 거기까지 지금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법무부냐 행안부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못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건데 예, 예. 디테일까지 못 나가고 이게 오히려 개혁이 지금 무산될 수가 있어요. 별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쟁점에 지금 우리가 매몰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한동훈의 등 이런 거 맨날 얘기를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같은 애가 들어와가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그냥 다 한 줌에 쥐고 움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떡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국민의힘한테 정권이 교체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한 정권이 교체되면은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이에요. 그 이진숙 같은 인간이 또 그러니까 들어오고. 그럼 행안부 안 밑에 중수청이 있건 법무부 밑에 중수청이 있건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든 뭐가 되든 간에 누구 부처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칸막이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 거냐. 자, 국민의힘 정권이 돼도 경찰과 검찰은 싸웁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수청과 공소청도 그런 관계가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중수청은 수사만 하게 되고 그럼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얘네가 청구를 할 때 어디다 청구합니까? 공소청에 청구를 하죠. 그럼 공소청 검사가 그걸 기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혐의 처리하거나 예, 하면은 예. 중수청은 싫겠죠. 예. 그렇게 공소청이랑 중수청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음. 요런 거를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지. 예. 지금 어디다가 어느 부처 밑에다가만 갖다 두면은 그냥 만사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 지금 본질을 아니 호도하는 근데 거예요. 또 잘 얘기하신 게 방금 공소청이 그럼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영장 청구 안 하고 덮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소청도 누구 기소해야 되는데 기소를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럼 또 무슨 제도 개혁 또 만들 겁니까? 그 이제 신인규 변호사는 이제 공소청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권이라는 뭐 영장 거는 청구권도 독점돼 기소할 있으니까. 거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으니까 아까 대안으로 시민기소위원회를 말씀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사 독점권, 기소 독점권을 어떻게 부수고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뭐 두 분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더 얘기할 건데요. 그 오늘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제 이런 토론이 필요했다라고 접근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생방송 중에는 질문을 좀 많이 받을게요. 그래서 댓글 중에 이제 우리 제작진들 댓글 다 보고 있거든요. 이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질문을 던져주세요.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한은 최대한 많이 받아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더 이어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 편이냐, 검찰에 포섭됐냐, 뭐 갈라친다 이런 식으로 가면 토론을 할 수가 없는 아, 그렇죠. 이틀막이 되는 것이고 잘 생각을 해보면
독점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이 다 독점돼 있었으니까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지금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해요. 그럼 이제 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럼 수사권을 독점시켜 놓고 기소권을 독점시켜 놓은 상황에서 그 권한을 그 기관이 안 쓸 때, 내지는 수사권도 독점돼 있을 때 그 수사권을 잘못 행사할 때, 오남용할 때, 그럼 이때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지금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 수사 독점에 경찰권에 이제 우리가 경찰이나 중수청에 수사권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는 검찰의 통제를 일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더 국민을 위한 그 검찰 개혁안이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공소청도 기소를 안 하거나 영장 청구를 안 할 때, 이번에도 특검 국면에서 검사들이 영장 청구 안 해가지고 얼마나 애먹였습니까? 예, 예.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독점권에 대해서 어떤 대안, 예. 그리고 어떤 독점권을 서로 깰 수 있는 견제와 균형, 이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세팅을 해야지 지금 일각에서 마치 검찰권에 피해를 본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지금 제도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검찰만 그냥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 검찰만 손 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물론 그런 취지까지는 아니시겠지만은 예. 너무 그 감정적으로 접근법을 행사하는 거는 저는 조금 더 큰 오류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냉정하게 정말 어떤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굴러갈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일선에서 좀 법률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것이고, 예. 지금 안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는 안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자, 빠르게 하자.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 지금 뭐 일단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지금 당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에요. 예, 예. 저는 이제 검찰의 그런 표적 수사에 그렇게 당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면은 복수심에 그냥 다 해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싶을 것 다 같은데. 해체하면 청산은 네. 편하죠. 근데 굉장히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평가하는 이유는 지점 바로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아우. 국민의 불편이 가면 안 된다. 예. 감정이 안 네. 서. 아, 저는 오늘 그 대통령이 나서신 이랬기 것도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접근하는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신인구 변호사님이 아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검찰 편 든다, 그럼 검찰이 좋아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또 그것도 사실과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 예, 지금 정성호 장관의 안은 검찰이 좋아하는 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아는 검찰은, 저는 특수부 검사들도 잘 알고 형사부 검사들도 잘 알아요. 검찰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파로. 네. 그래가지고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검사들은 형사부 검사들이에요. 형사부 검사들은 표적 수사나 막 이런 걸 하지 않아요. 특수수사가 아니니까.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해 온 거를 보고 분석해갖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소하는, 기소 결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 수사 기소 분리의 모델이죠.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경찰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예. 그런 형사부 검사들은 정성호 장관의 안이랑 비슷한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윤석열, 뭐 한동훈을 특수부? 위시한 그 특수부 검사들은 지금 뭐 어떤 안을 지지하느냐?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논란의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예측해 볼까요? 그분들은 예. 행안부로 중수청이 들어가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갖고 오겠다. 그때 다시 이제 이걸 좀 정확하세요. 예. 맞아요. 네. 그런 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그 4법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원안을 진짜?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가지고 형사 절차에 부실이 가중되고, 그러니까 경찰 수사 독점하게 되면 경찰에서 뭔가 사고가 많이 터질 사고 거잖아요. 날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네. 저거 봐라. 네. 이대로 이거 찬성해준 이재명의 책임이다. 그렇죠.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개혁 실패 해놓고 책임이다. 나중에, 얘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은 입을 벙어리가 돼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짜져 있는데 뒤에서 그럼 맘대로 해 그러면서 보안 수사권 오히려 이거 망해. 다 폐지해. 다 폐지한 다음에 형사 절차, 경찰이 이제 나중에 사고 치고 뭐하고 그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가 많이 나오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또 나올 거거든. 그러면 그럼 무슨 뭐 어디 구에서 뭐 새 모녀가 뭐 전재산 사기를 당했는데 뭐 놓쳤다, 아니면은 뭐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됐는데 무죄로 풀려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쯤에 얘네가 스멀스멀 기어나오면서 겉봐, 검찰은 수사는 검찰이 해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옛날 특수부처럼 완전히 부활하는 거, 그거를 꿈꾸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소위 막 이래요 저한테. 야 그거 김 검사 뭐 오랜만이야. 근데 김 검사 요즘에 그거 하는 것 같은데 뭐 괜히 뭐 저 검찰 편들라고 뭐 하지 마. 그냥 맘대로 하라 그래.
이래요 거기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은 내밀한 그런 얘기들이지만은 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검찰개혁안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그 검찰개혁안으로 지금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죠. 이후에 예. 예.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잘못돼서 또 개혁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도 어떻냐? 사실 일선에서는 이 형사 사건이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 억울한 피해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 억울한 피해자의 사례를 혹시 몇 뭐 예를 들면 가지만? 이런 거죠. 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네. 추행을 진짜 당하신 분인데 이분도 당했다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해주고 처벌을 해야 피해자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하나의 주장에 불과해지니까 그래서 경찰에다가 고소장 내고 하면 경찰도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잘 들여다보지를 않고 더 큰 경찰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지역 유착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유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수사가 공명정당하게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 한번 스크린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검찰이 손을 떼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배임이나 사기나 횡령 같은 경우는 민사적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형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민사적 법률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 형사법 외에 다른 각계 법률들의 처벌 조항들은 해당 법률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 경찰의 수사 역량이 뭐 낮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경찰은 경찰이 될 때 예. 형사소송법하고 형법만 시험을 봅니다. 법에 관련해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사나 이런 민사 쪽이나 이런 지식들은 경찰들도 일선에서 실무 공부하면서 지금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거 좋다. 그 대신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네. 그 경찰의 일선에서의 혼란이 없을 정도로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를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고 지금 단계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훈련과 양성을 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현실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겠느냐 전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더 깊게 해야 된다고 좀 보는 그래서 겁니다. 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뭐 실무에서 그걸 해봤으니까 몇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뭐 네.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 사건 같은 건데 네.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이제 물에 빠졌어요. 네. 거기서 남편은 열심히 헤엄쳐서 나왔어요. 근데 아내분이 부인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아내분이 보니까는 보험이 막 대여섯 개가 들어가 있네. 네. 아 설마 그 설마 남편이 죽으면 사망보험금 타려고 그렇죠. 사망보험 일부러 타려고 네가 가해자 된 거 의심해볼 수 아니야? 이런 있죠. 거. 예. 근데 이제 경찰이 이거를 그냥 남편이 운전을 미숙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난 교통사고네 이렇게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네. 예. 이걸로 그냥 검찰에 송치를 해요. 예. 그러면 검찰이 봤을 때 두 예. 가지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를 기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보험 사기 같은데 살인죄인데 그렇게 되면 살인죄로 수사를 해가지고 뭔가 더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과거엔 그렇게 또 많이 해서 살인죄로 기소하기도 했죠. 예. 근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것까지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러면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기소 판단만 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게 되면 검사는 하고 싶어도 이거 살인죄로 바꿔서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한 대로 해서 준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경찰에다가 이거 살인죄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수사를 해서 살인죄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갖고 잘 되면 좋지만 예.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받았는데 안 할래. 문제일 때. 그거를 뭐 경찰의 역량이 부족해서든 아니면 의도적이로든 아니면 제3의 어떤 다른 원인이 개입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살인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예. 이거는 살인죄로 기소할 방법이요. 그러니까 뭐 사건 자체가 뭉개지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통제가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경찰이 쥐고 있죠. 예. 그 경찰관이 내가 이거 살인죄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고 그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이렇게 되면은 어디 전관의 힘이 세진다? 경찰 경찰 전관, 그러니까- 경찰서장, 수사과장 출신 이런 사람들을 안 끼면 지금도 서초동 변호사 시장에서 지금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이렇게도 또 들어와요. 예, 어떻게 해요? 검찰도 뭉갤 수 있잖아.
기소로 뭉갠다는 경찰이 말씀인가요? 열심히 수사해서 이거 살인죄로 했는데 예.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공소청에서 기소로 뭉개 공소청에서 이거는 살인죄 안 돼. 업무상 과실치사야 하면서 이렇게 뭉갤 수도 있잖아. 둘 다 사례가 가능해요. 네, 라고 하시죠. 당연히 그것도 통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검찰 개혁에서 다뤄줘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중수청이랑 보안수사권에 매몰돼서 그거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거 다뤄야 돼. 다뤄야 되고 어디서 하느냐? 법원이 해야 되고 공수처가 해야 되고 또 감찰 조직, 외부 감찰 조직 만들어야 되고 경찰 수사관한테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대항해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뭐 법원이나 어디다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죠. 우리가 검토해야죠. 예.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싸우고 감시하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예. 중수청과 공소청도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 줘야지. 예. 설령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 한더라도 예. 중수청과 공소청이 이미 하도 싸워대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야 통제가 안 되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 네네네네. 논점에 하나만 전 더 빠져선 안 된다는 게 결국 우리가 수사 독점, 기소 독점 요 얘기거든요. 지금 네. 쭉 얘기한 게 네. 하나가 더가 그동안의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가 그 검찰의 편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서서 검찰이 운용한 거 아니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검사들,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이런 관행도 이제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사장 정도 이상의 직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는 피선거권 반드시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와 검찰의 유착이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논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 검찰개혁 아니라는 것이 조금 더 낮게 만들어 보고자라는 제가 그 선한 의도는 알겠으나 경찰 독점, 수사 독점, 그리고 검찰의 기소 독점, 그리고 정치와 검찰의 유착 문제 여기에 대한 논의가 다 구멍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빨리 통과시켜서 그냥 해버리자. 그럼 했을 때 그 부작용은 누가 다 부담해야 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으로 오롯이 가고요. 저는 그게 상당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경찰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민생 범죄가 굉장히 이 두루두루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이 억울한 사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거듭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은 30분 동안 다 종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죠? 이제 여러분 질문 좀 소화하고 이제 대안으로 넘어갈 건데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 권력이 비대해졌을 때 뭐 이 내용은 실제 이제 그 중수청이 가든 아니면 국수본이 커지든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해서 이거를 뭐 공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 수사가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견제와 통제가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견제와 통제. 그래서 견제 통제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아까 이제 그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공소청에서 이제 법무부에 공소청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소로 또 뭉갠다. 할 걸 안 한다. 이래버리면 그걸 또 어떻게 견제 통제하느냐. 이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체크 밸런스라고. 영어로는. 그리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뭐 법무부에 있든 행안부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기능. 얘네 둘이 싸우게 만드는 기능을 설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얘네 둘이 싸우게끔 만들어야지 설령 법무부에 같이 누더라도 싸우게끔만 잘 설계해 놓으면 정권 바뀌어도 싸워요, 얘네들은. 그렇죠. 예. 서로 그렇게 간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간의 권력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 외부에 이제 공수처란 또 조직이 있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것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수사기소 예. 분리라는 대원칙에 다 동의를 한다니까요. 다 동의하는 건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수사기소를 합쳐놓은 데가 있죠. 공수처, 그게 특검.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일부 판사와 있죠. 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권을 지금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해놨냐? 이거 수사 효율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는 하나 지금 여기서 얘기한 뭐 보안 수사권의 문제라든지 뭐 독점의 폐해를 막자라는 체크앤밸런스에 대한 얘기들은 이 수사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사 그러면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윤석열 수사 이게 지금 먼저 떠오르다 각인돼 보니까 있죠. 그냥 그렇죠. 검사들은 손 다 떼라. 그게 절대 선이다. 수사 기소 원리는 절대불변의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되어 있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 예.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 이제 사실 수사 기소가 같이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진실 발견에는 가장 좋아요. 근데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고 억울한 피해자도 많이 나오게 되죠. 사실 제일 효율적인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수사와 기소와 판결까지 합친다.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원님들이. 이제 여러분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봤을 한 거예요. 번에 판관 그 포청천이라고. 일사천리죠. 요 작두 막 그 어허. 뭐 지지는 거 있잖아요. 네, 전조가 경찰이에요. 전조 보내가지고 막 다 수사
수사하고 다 잡아온 다음에 호청천이 자기가 기소해갖고 재판 열고 자기가 대작들을 데려가라. 형 집행까지 끝내버려. 한 명이. 가장 효율적이죠. 가장 효율적이죠 이게. 난리 나죠. 근데 이걸 현대 사회에서 하면 원웨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까지 쪼갤 거냐. 근데 너무 세세하게 쪼개놓으면 그러면 또 막 수사가 제대로 아예 안 효율성이 되니까.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쏘아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두 분은 그러니까 그 보완 수사에 대한 부분, 경찰이 이제 초기 수사를 하면 그 결론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하든 간에 살려놔야 된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에요. 이걸 뭐 사실은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많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에 대한 부분은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마 또 의견 또 들어볼 거고, 기소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시민기소위원회 같은 걸 말씀 주셨어요. 이제 이런 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제 장치, 통제 장치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 요거를 일단 먼저 좀 짧게 말씀 주시면 질문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은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예를 들면 기소에 대한 공소청 기소권에 대한 견제 방식 혹은 보안 수사권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 좋은가, 이제 요 대목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소에 대한 통제 장치부터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근데 우선 일단 기소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수사 종결권이라는 말을 또 쓰잖아요. 그렇죠. 수사 종결권은 수사권이에요? 수사 종결권은 수사권이냐? 지금 단계로 보면 검찰도 스스로 판단하니까.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니까 마치 수사권의 개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수사라는 거는 범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선이죠. 그 수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럼 얘를 재판에 회부할 거야 말 거야.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기소권이에요. 그러니까 기소권은 즉 판단이에요. 수사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수사가 끝나려면 얘를 재판에 회부할 거야 말 거야라는 판단을 해야지 그 수사가 끝나는 거예요. 점을 찍는다는 기소권까지 포함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 점을 찍는 게 기소권이고 또 한편 수사 종결권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사 종결권은 말이 수사 종결권인데 기소권이에요. 수사 기소가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기소권이에요. 기소권이다? 기소권의 다른 이름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오케이, 지금 오케이.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있습니다. 송치라고 해서 수사하다가 혐의 없는 것 같으면 경찰이 그냥 끝내버려요. 거기서 수사. 이거는 검찰이 하는 불기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사 종결권은 불기소권이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고, 그러면은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한다고 했을 때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줘야 돼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기소권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 개시권하고 수사 종결권을 분리해야 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죠. 그러네요. 정성호 장관이 전권 송치를 얘기했잖아요. 전권 송치. 전권. 모든 사건 송치. 경찰이 수사하다가 임의로 그냥 너희가 종결시키지 말고 수사 끝났으면 그냥 싹 다 공소청으로 보내라. 이게 전권 송치인데 사실은 그게 여기서 나오는 논리고요. 이런 게 있고. 근데 어쨌거나 검사가 그럼 기소권을 맘대로 행사해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거냐. 지금 불기소하면은 항고할 수 있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안 돼. 왜 안 돼요? 법원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사실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되면 법원의 재정신청부에서 수사랑 비슷한 행위를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판사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실질화해야죠. 아니면은 판사들이 안 하면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나 이런 걸 둬 가지고 검사가 수사 안 하고 뭉개면 피해자가 신청해가지고 선임받은 변호사가 검사의 역할을 해서 수사를 하도록 그런 거 만들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송치했는데 검사가 불기소했어. 그럼 수사한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 경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해야죠. 이거 왜 불기소를 합니까? 그럼 그 이의 신청을 받아줄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원이 할 수도 있고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뭐 시민기소위원회나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많죠. 거기다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우리가 해봐야 되고 해야 돼요. 빨리 해야죠.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더 보태면 저는 아까 그 보안 수사권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전통의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개시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수사에 대해서 고소장이 경찰에 들어갔는데 경찰에서 넘긴 거에 대해서 검사가
아주 제한적으로 보안적인 수사만 하겠다. 그 당의 사건에 대해서만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는 마치 사모펀드로 시작해가지고 표창장으로 끝내버리는 이런 약간의 그 별건 수사 내지는 수사 개시를 마음껏 늘어났던 그 전통의 특수부의 장면이 머리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말하는 것들은 그런 검찰의 권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은 없고 수사 개시는 해서 검찰이 넘겨오는데 넘겨온 거에 대해서 잘못했거나 잘못 적용했거나 안 했거나 부실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완적으로 수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개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요 제도를 지금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거 보안 수사권을 주면 윤석열이가 또 나타나 똑같이 그러니까 윤석열은 늘 나타나요. 윤석열이 또 나타나가지고 요걸 틈타가지고 또 사모펀드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표창장하고 뭐하고 사람 하나를 그냥 아예 털어버리는 이런 식의 검찰권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지금의 제도와는 맞지 않는 제가 예시다.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은 앞으로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기든 안 남기든 예. 공소청에서는 앞으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제로에 수렴해.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중수청에서 나와요. 이제 중수청 윤석열 수사죠. 같은 사람 앞으로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나옵니다. 주로 수사 개시권이 있는 그렇죠. 특히 수사 공수처도 개시권이 그렇죠, 있고 공수처도. 또 공수처 같은 경우는 기소권까지 다 있잖아요. 있어요. 영장 청구권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맞는 건데 사실 공수처라는 게 세팅도 잘 안 됐고 소위 말하는 저기는 왜 있는 거야 하면서 약간 무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세팅돼가지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제일 생각해 위험하죠, 보세요. 공수처가. 자,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이 공수처장이나 중수청장 된다고 생각해봐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면 지금 내란 특검 하고 있는 수사 진짜 무섭게 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네네. 중수청장이나 공수처장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럴 굉장히. 수 있겠네요, 진짜로. 예, 그럴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거기서 나온다니까. 근데 공소청에서의 보안 수사 가지고 윤석열이 나오긴 불가능해요. 공소청의 보안수사권 예. 거기는 아니, 상상을 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안 나오고 불가능해. 보안수사권이라는 건 경찰이 해온 거를 기소에 맞게 그러니까 경찰은 증거를 찾아내 갖고 생산하는 생산자고 검찰이나 공소청은 내가 재판에 가가지고 유죄를 받아내려면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자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었어도 그러니까 생산자 경찰은 내가 만들어준 거 이대로 그냥 갖다 써 이러는 거고. 1차 납품이지. 네, 1차 납품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로는 안 돼. 좀 더 만들어 봐. 이렇게 하는 거라 의견이 항상 거기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보안 수사라는 거는 받았는데 이게 조금 요것만 바꾸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조금 깎고 다듬는 그게 보안 수사예요. 예. 예, 이 과정에서 하는 건데 그거만 좀 남겨달라 이런 것이고 예. 아니면 그거 하면 윤석열처럼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라는 그거 이제 자라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그런 심정이 이제 담겨 표출되는 건데 예. 사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 크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수처나 중수청에서 발생할 거다. 그리고 보안 수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정성호 장관 안에 따르면 통제가 굉장히 극하게 돼 있어요. 아주 제한적이죠. 딱 그 범위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요거를 하다가 뭔가 표창장이나 뭐 이런 그 별건이 나온다. 거기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거기로 수사 나가서 기소하면 공소 기각이에요. 요 대목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어가지고 중요해요. 네, 맞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게 정성호 법무장관 안 중에 별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 못하게 맞는 전혀 못하게 뭐 그런 수사 장치가 개시가 되어 있죠. 그거 이제 동일성 범위 내 제한이라고 하는데 동일성 범위 내를 넘어가서 수사를 하는 순간 그거 기소하면 공소 기각이 나와요. 근데 동일성 범위내라는 표현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좀 어려우니까. 이게 좀 전문 용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제한돼 있어서 옛날처럼 사고치기는 경찰이 수사해서 보낸 그 사실관계 그거만 수사하라 이거예요. 별건으로 넘어갈 수 없다. 경찰이 뇌물 수사해서 보냈으면 뇌물만 뇌물만 하라. 수사 개시를 다른 거 표창장 뭐 무슨 사모펀드 이딴 거 보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공소 기각이니까 검사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나왔다라면은 네가 수사하지 말고 경찰로 다시 보내라. 별건은 경찰로 다시 보내서 다시 시작하게 해라 경찰에서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에 대한 제한을 둔 거고 보안 수사에 대한 원칙을 좀 나름 만들어 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면 그렇죠. 수사 개시권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없어요. 나름 오케이, 법률가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윤석열 검사를 겪었다 보니까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은 그것도 그렇게 말을 해도 일단 못 믿겠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 너무 이해돼,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못 믿잖아요. 일단 못 네. 믿겠다. 제가 다시 한번 이름 얘기할게요. 이철규, 이만희, 김석기, 김종량, 윤재옥, 서범수는 그럼 어떻게 믿냐를 저는 오케이. 역으로 묻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일탈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번에 검사징계법 바꿨잖아요. 바로 징계하세요. 징계하면 돼. 검사의 일탈에 대해서 잡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보안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럼 보안 수사 요구만 해야 돼요. 경찰에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경찰이라는 것도 조직이고 기관인데 자기들이 안 했고 옆 담당자가 해서 보낸 거를
검찰이 얘기에 따라 가지고도 지휘감독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명하복도 없어졌는데 귀찮게 그걸 또 응하겠습니까? 아, 보안수사 응해요? 했는데요? 다시 보내고 핑퐁만 있는 거예요. 그 내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안수사 요구권도 의미가 없고 진짜 보안수사권이 없잖아요? 앞으로는요 법원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기소는 해요. 검사가 부실하더라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법원이 수사를 해야 돼요. 법원이. 왜? 기소했으니까 거기서 또 부실한 것들은 뭐 수사권은 없지만 법원에서 그럼 이 궁금한 걸 물어봐가지고 채워넣어야 되거든요. 유죄 입증을 입증이 심증이 돼야 유죄 판결 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검사가 해야 될 보안 수사권의 역할을 판사가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판사 일 많잖아요. 예. 늘 재판부실 얘기 나오고 재판 지연 나오고 그리고 구속사건 6개월인데 그 됩니까? 그리고 법원이 할 수 있는 그거는 게 사실 여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되죠. 지금도 사실 형사소송법에 되면은 판사가 영장 발부도 할 수 있고요. 재판 중에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구속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소 이후에 그렇죠. 기소 이후에 수사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판사가 보안 수사에 막 하기 시작한다? 뭐 바람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봐요. 그럼 직위원을 또 어떻게 믿어? 직위원 그거 판사를. 아니 그리고 판관 포청천이라니까. 그렇죠. 포청천이야. 그 수사를 한 판사가 판결도 해. 예. 그 조이대와 직위원이야. 수사와 기소와 판결권이 조이대. 합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 선택해야 돼요. 이철규를 선택할 거냐, 한동훈을 선택할 거냐, 조이대를 선택할 거냐인데 다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독점은 안 된다.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가 각 영역마다 촘촘하게 있을수록 더 좋은데 지금은 촘촘함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냥 무조건 보안 수사 다 빼.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위험한 건 사실 공수처인데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수사 기소가 뭉쳐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사실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주장을 지금. 반대 주장을 하면 뭐 검찰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반대 그 주장을 하시면은 그 이철규가 좋아하는 여기 이철규 거라니까. 다시 한번 이철규 이만희 너무 많이 나와. 김석희 김종량 윤재욱이 해야 돼 이제. 아, 제가 그 하나 서범수. 더 이상민 행안장관 아, 예상했어요. 네, 이상민 행안부. 제가 오늘 이상민. 서울구치소 가서 그 변호인 접견실 갔다 왔는데 거기 이상민 거기 앉아서 접견하고 있더라고요. 아, 거기. 예. 윤석열도 저쪽에서 하고 있고. 시스템으로 그래요? 가야 돼 네. 시스템으로 체크 앤 하여간 밸런스로. 모두를 못 믿는다. 그래서 모두가 싸우고 경찰, 그렇죠. 검찰, 법원이 만인에 네. 대한 투쟁을 하게끔 그렇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정권이 바뀌어도 안전한 근데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고 그래서 검찰에 있어서 아주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두자는 의미는 검찰 키워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갖다가 완전히 뒤바꿔서 검찰에 대한 악감정,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크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서 논리를 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생산적이고 건강한 컨버세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라고 시키신 분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저희 정치 야시장 정말 몇 안 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건강한 토론하고 있잖아요. 대화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도 댓글에서 이문정 욕하지 마라. 정성호 욕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실제 우리가 나중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어떻게 권력을 통제하고 분산시키고 견제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두 분이 이제 널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질문을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정 검사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해 주세요. 이거 후반부로 좀 빼고요. 수리수리조님,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기보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고 최초 수사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보안 수사를 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초동 수사를 했던 경찰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보안 수사를 하게끔 한다? 그거는 기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만 가야 된다면 그건 기초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보안 수사권이 없이 요구권만 있다고 하면은 검찰이 제대로 안 했을 때 야, 너 빠져. 다른 애가 해. 아니면 이거 다른 경찰서에서 해. 예. 아니면 심지어 이거 중수청에서 해. 경찰이 하지 마. 예. 이런 권한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를 택해 보더라도 그래요.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해왔어요. 그럼 데스크 위에 상급 기자가 보잖아요. 예. 그거 보고 미진하면 뭐라 그래? 다시 취재해와. 다시 써.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 다시 썼는데 여전히 이 사람 고집을 안 버리고 그냥 자기가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뭉개. 그러면 데스크는 어떻게 해야지? 다른 기자한테 야 네가 취재해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네. 당연히 다른 그 해야 되는데 예. 다른 수사기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예.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검찰 아까 제가 소비자라 그랬잖아요. 예. 경찰 수사기관은 생산자고 생산자는 영원히 소비자의 눈높이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100을 원하면은 거기서 한 95, 96, 97까지는 예. 어떻게든 수사기관이 만들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해봤잖아요. 예. 제가 해봐서 예. 이게 검찰 편드는 거 아니에요. 예. 해봐서 아는데 나머지 2, 3%는 예. 결국에 기소하는 사람이 채워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요구권이라는 이건 건 어쩔 수가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과거처럼 무슨 수사지휘를 가지고 명령해서 구속력이 생기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요구만 해가 그러니까 부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앵커님 해주세요. 예. 근데 해주시는데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징계유고 한다고 하지만 그 기관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리가 먼저 작동되지 아 너 나쁜 놈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현실과 너무 다르게 작동된다는 우리가 거죠. 집수리를 할 때 이제 수리공이나 이런 분들 불러갖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시키지만 예.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를 해도 결국에는 조금 막 요만큼은 내가 이게 막 이게 뭐 시멘트 하고 채우고 막 하게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검찰이 너무 나쁜 짓을 해놨다 보니까 예. 고 2, 3% 채우는 권한 여기 페인트 조금 여기 들 발라져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이렇게 채우는 페인트 칠하는 그 권한도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윤석열이 또 때문에 나오는 거야. 지금 아주 그냥 모든 게 아니 지금 다 윤석열 얘기 나올 때 또 얘기를 해. 이철규, 이만희, 서범수, 윤재옥으로 얘기. 알았어. 그만해. 아니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철규로. 자, 이거 그리고요. 정말 어렵다, 진짜. 요 분은 이제 주피터님이신데요. 중수청을 신설한다면 어디에 두던 수사검증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해서 수사를 검증해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파면 등의 조치를 하면 어떨까요? 공소청은 아까 얘기하셨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해서 기소, 불기소, 타당성을 검증하면 된다. 이건 이제 아까 신규 변호사가 말씀 주신 건데 지금 얘기한 수사검증위원회 뭐 이런 안도 있었나요? 아니 그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수사검증위원회 이제 처음 듣는 국수위원나? 얘기인데 처음 듣는 그건 이제 국가수사위원회. 아, 국가수사위원회는 이제 뭐 관할 조정하고 이제 이런 거를 총리실에다 놓는다는 건데 예. 수사 단계에서도 어떤 통제 기구를 또 따로 만들자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프랑스에서는 수사 판사라는 게 있어요. 수사 판사. 그러니까 판사가 수사 과정에도 개입해서 감독하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수사 판사라는 걸 또 새롭게 도입하기보다는 지금의 검찰이 과거에도 형사부에 있어서는 그런 수사 판사 역할을 했거든요. 예.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하는 것이 이 권한의 효율적 배분, 그 수사의 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낫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국가수사위원회는 처음 듣는 기관이고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기관의 옥상홍 내지는 기관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뭐 관할 같은 경우도 관할 법정주의라 해가지고 관할을 다 법에다 정해놓게 돼 있지 이거를 건건이에 대해 가지고 국가수사위원회가 판단을 한다? 그럼 수사 받는 입장에서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못하죠. 특히 야당에서 그리고 수긍하겠습니까?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검사가 수사를 직접 잘 안 해. 지금 오히려 고소인이나 피해자들은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경찰이 이거 내 맘 같이 잘 안 해주니까 검사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다 근데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하잖아요. 근데 검사가 그걸 안 해. 왜냐면 요즘도 웰빙 검사가 돼갖고 그냥 다 보안 수사 요구를 해요, 경찰에. 경찰이 시키지. 내가 왜 굳이 이걸 직접 해. 네. 다 요구를 하니까. 근데 거기서 나타나니까 맨날 핑퐁이야, 이게. 네, 검사하면 이게 경찰로 않죠. 보내요. 경찰이 또 이행해서 보내요. 요게 빠졌네. 그럼 다시 보안 수사 요구 보내요. 이게 영원히 핑퐁 하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 안 수사가 안 끝나고 막 2년, 3년째 수사가 지연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는 그 경제 사건은요. 중소 중견기업 막 이런데 네, 사장님들 있잖아요. 횡령 배임으로 막 이거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2, 3년 동안 해결 안 하니까 그 사이에 회사가 망하고 망하죠. 상장 폐지돼 심지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구나. 국가수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수사검증위원회인지 그런 거 두는 건 좋아요. 한 번 더 필터링 하는 건 당연히 좋죠. 예. 신속하게만 된다면. 근데 그게 신속하게 될까? 안 될 거거든요. 이게 특히나 위원회잖아. 독임제관청도 아니고 위원회는 가끔 느려요, 모여서 이게. 회의하는 거야, 가끔 모여서 회의를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그걸 또 뭐 어디 근데 한 해 경찰에서 불송치하는 사건이 50만 건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지금 4만 건 되는데 그 고발인 못하게 해가지고 많이 줄은 거거든. 고발인 여기 포함시키면 10만 건, 20만 건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에 이거를 위원회에서 다 검증을 한다? 그거는 상당히 논센스라는 거고 네.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국가수사위원회에다 또 이의 신청을 해. 그러면 경찰에서 국수위 보내고 국수위 경찰 보내고 그럼 경찰이 다시 검찰 보내고 검찰이 또 보안수사요구 보내고 아니면 검찰이 또 국가수사위원회로 핑퐁이 이제 삼각으로 이루어져 이게 막. 네. 이거 언제 끝나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언제 끝나는 게 문제인데 그 사이에 범죄자들은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두 번 울고 그 사이에 누가 웃는다? 범죄자들은 웃어요. 돌고 돌리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저는 수사의 효율성 문제도 검찰이 미우니까 예. 수사의 효율성 문제를 강조하면 너 검찰 편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범죄자들이 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민생 범죄에 있어서는. 예. 자, 그리고 우리 또 질문 주신 분 중에
검찰 개혁과 수사권 남용과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대안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뭐 평가 주셨고, 공수처나 제3의 기관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 검찰 개혁 이후에 조직이 찢어진다라고 하면은 공수처나 제3의 기관에서 내사를 할 수 있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수사 부실 문제가 생기면은 공수처도 뭐 직급에 따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공수처가 지금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네, 수사라는 것이 경찰이 애매한 영역이에요. 대놓고 수사를 막 뭉개거나 대놓고 막 표적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럼 내가 훅 가는데 네. 법에 딱 걸리기 어려울 정도, 네. 수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한도에서 이렇게 다 맞춰놓는 거거든. 예. 그래서 외부에서 검찰이 뭔가 남용을 하더라도 예. 공수처 입장에선 애매한 거예요, 저게. 수사로 들어가면 영장도 잘 안 나오고 내심의 의사로 이렇게 그냥 막 한 건데 그걸 어떻게 밝혀내?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 기관을 둬 가지고 얘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게 하자는 것은 일단 일응 좋은 방법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예.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용적 통제. 네. 예, 경찰이 수사한 거는 다 검찰로 넘겨가지고 검찰이 한번 싹 훑고 예. 그런 다음에 검찰이 뭐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싹 훑을, 법원이 됐든 아니면 제3의 기관이 됐든 거기서 내용적으로 훑고 감찰이나 그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두고 그 기관 간에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외부에서 제3의 기관에 구름 위에서 보듯 뭐가 잘하고 있는가 하면서 네. 이렇게 본 그런 기관은 네.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작동하기 어렵다. 근데 어렵다. 변호사들이 이제 개업을 하면은 각종 위원회들 많이 불려다니거든요. 저도 예. 지금 위촉장만 한 수십 개 사무실에 있는데 그 위원회들을 가보면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일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오랜만에 만나서 위촉받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일은 해요. 일은 하는데 아주 집중도 있게 들여다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가수사위원회도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는 참 뭐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이게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는 매우 어렵고, 특히나 수사 관할 이런 거 정하는 거를 갖다가 위원회에서 가르마를 타주고 한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건 가능합니다. 예. 제도를 어떤 총리실에서 마치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들을 조정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만지는 건 괜찮은데 개개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위원회가 다 처리한다? 이거 저는 맞지도 않고 법리에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두 분이 제가 느낀 걸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주제를 참 많이 다뤄봤는데 김규현 변호사나 신인규 변호사나 굉장히 답답하신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유로운 대화의 장이 필요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고,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 얘기할 때 보면은 댓글 보다 보면은 진짜 사실은 얘기를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좀 심정이 인간인 이상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일도 양단 할 수 없는 주제라는 거를 두 분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당 특위 아니냐 법무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지점에 일단 저희가 결론을 짓고, 다만 여러분들 절대 다수가 지금 여당 특위안에 투표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두 분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시하고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심지어 공개 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을 정도의 이 주제가 돼버려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좀 널리 좀 알려주세요. 두 분의 얘기가 저는 뭐 정말 필요한 얘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예. 한 말씀을 드리려다 하면, 지금 이 개혁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그걸 부담 팍팍 느끼고 가지고 있는 분이 예.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럼요. 이거 잘못되면 또 대통령 책임이라고 할 이 텐데요. 검찰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지 못하면은 이건 끝이다라고 그럼요. 느끼고 계시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검찰 개혁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 딱 했습니다 하고 그냥 뭐 만세 이게 검찰들 다 아니죠. 죽였습니다 만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 해 형사 사건이 120만 건이에요. 120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산술적으로만. 네, 산술적으로만. 근데 이분들이 자기 범죄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사 절차가 신속하고 정교하고 누구도 남용하지 못하고 견제와 감시가 잘 작동해서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다 풀 수 있는 예. 그런 제도로 잘 작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작동하지 못하면은 결국 검찰개혁 또 실패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또 욕먹고 그럼 또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검찰개혁이 실패하고 부작용이 막 발생하고 논란이 되고 하는 거를 제일 바라는 세력이 특수통 검사들입니다. 그렇죠. 특수부. 걔네들이 바라는 건 뭐 보안 수사권, 특수부들은요 인지 수사권만 가지고 수사 개시권으로 인지 수사 사냥만 해왔던 사람들이지 보안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경찰이 뭐 해온 거를 내가 어떻게 조금 건드리고. 뭐 설거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관심도 없어. 걔네들은 무조건 수사 개시권, 인지 수사권의 사수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실패하게끔 만드는 수밖에 없다가 얘네들의 결론이지. 무슨 뭐 보안 수사니 중수청을 어디로 두니 이런 거 정작 특수부 검사들은 관심도 없다는 거. 예. 예. 아 중요한 저도 말씀.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예. 정성호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데 그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의구심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실무를 잘 모른다는 비판 내지는 뭐 검찰 인맥에 휩싸여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임은정 검사가 검찰 오적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개혁 오적을 언급을 그러니까 뭐 했어요. 개혁 저항시키는 오적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을 흔들면 저는 검찰개혁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권을 바꿨고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가장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무회의에서 매주 마주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해서 나눠 가진 분이 지금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예. 그분에게 우리가 신뢰를 보내주고 나중에 책임도 같이 묻는 게 맞다. 예.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마치 정성호 장관이 검찰 인맥에 포획이 됐다는 건 정확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지금 정책보좌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조상호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법률비서관 하다가 지금 거의 파견 비슷하게 내려간 거 아니에요? 급을 낮춰서 갔죠.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면 장관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그러니까 저는 좀 시간을 정부에게도 줘야 되는 것이고 예. 장관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분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 하는 얘기라면은 저는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있지 않나. 그리고 저도 법무부 장관의 생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해요. 그럼 일선에서 형사사건을 매일 처리하고 사는 저 같은 현장의 변호사들의 얘기, 또 김규현 변호사님처럼 검찰에서도 실제 실무를 하고 나오신 변호사들의 얘기. 예. 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정말 이 모든 책임과 부담은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예. 전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짧게 임은정 지검장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와가지고요. 김규현 변호사님은 임 지검장님이 왜 이런 의견을 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임은정 같이 검사님하고 했었죠, 예. 제 옆자리였어요. 바로. 예. 굉장히 그리고 예. 제가 친하고 진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분은 이제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전횡하는 걸 많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확고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의지였다.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법무부나 검찰의 첫 번째 인사는 그런 청산 대상인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 향후에 이것도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적 청산을 확실하게 주장하는 임은정 검사님도 제가 좋아하고 예. 어떠한 억울한 피해자도 없어야 되고 제도의 어떤 빈틈도 없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정성호 장관도 동의를 굉장히, 하시고. 동의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둘이 사실은 같은 얘기. 차원의 이야기를 같은 하고 얘기죠.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자꾸 갈라치기 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두 분 말씀 종합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들 임은정 검사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이 반응을 냈죠. 그래서 그거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뭐 무슨 오적의 문제가 아니고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일단 보였어요. 그 얘기는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랑 일맥상통한다고 보고요. 다음은 임은정 검사가 공청회에서 했던 발언을 기사로만 보지 마시고 영상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게 과연 조선일보나 이런 언론에서 맹폭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어떤 온도였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정 검사를 제가 비호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판단하자. 두 번째는 임은정 검사가 실제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맹폭할 만한 위치도 미안하지만 안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의 의견은요. 과연 혼자 발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 대통령의 의견을 거스를 수 있는 국무위원. 다른 나라 가면요. 장관을 세크레터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예요, 비서. 비서입니다. 만약에 장관이 잘못하잖아요.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국무회의도 생중계되는 나라입니다.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요 주제만 얘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막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이 5년 만에 심리 종결한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방금 나왔어요. 5년 8개월 만입니다. 9월 15일이라고? 결심 공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 건지 이거 뭐 너무 오래된 얘기라 가지고 그죠? 이거 예상하고 전망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될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그 빠루 그건가요? 빠루예요. 빠루 사건. 빠루 이거. 네, 이거 빠루 사건. 이번에 법사위 간사로 오신다는 네. 그 의원님. 네, 그런데 사실 이거를 5년 동안이나 재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저는 이것도 법원도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근데 과연 뭐 결론은 저는 합리적으로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형이 구형 자체가 세지 않나요? 이게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으로 이제 속칭 불리는 이제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회의방해에 관한 죄들일 텐데 상당히 중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건 너무 오래 끈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재판부에서도 특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서야 뭐 아까 5년 만이라고 하셨나요? 5년 8개월 5년 8개월 만에 5년 8개월 만인데 1심이죠. 1심이죠. 겨우 1심인데 이제 2심도 5년 8개월 동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결과를 하여튼 뭐 지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야기하도록 상당히 좀 아쉬운 것이 법원은 다 말려 죽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그냥 판결 안 하고 재판은 질질 끌어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개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번 사법개혁에서 반드시 다뤄줘야 된다. 재판의 지연, 이걸 신속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좀 확실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대법원도 원래 사건을 지연시켜가지고 우리 변호사들이 늘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끝낸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러니까 선택적인 어떻게 보면 심리 신속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쓸데없는 식으로 자기 하고 싶을 때는 빨리 하고 자기 뭐 딴 거 있으면 그냥 한없이 미뤄지고 이런 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사실 제가 재판을 하나 하고 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4월 달에 기소된 사건인데 첫 기일이 오늘 잡혔어요. 4달 반이 지났죠. 네. 그래 놓고 이거 이제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더니 10월 말에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판결 언제 나겠습니까? 내년을 훌쩍 넘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속기간이라고 있어요. 구속재판은 6개월 정도 안에 끝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첫 기일이 3개월 만에 잡혔어요. 그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데 첫 기일을 3개월 만에 잡아버려. 그럼 이미 절반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럼 뭐 할 거냐 그러면 제가 우리는 증인 신문을 해야 되니까 요 증인 누구를 불러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재판부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 지금 구속 만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증인들 신문 못 해요. 그냥 대충 하고 끝내시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쥐들이 늦게 잡아놓고서는 절반이나 지나서 잡아놓고서는 이제는 증인 신문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서 변호사의 변론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재판을 우리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이러고 있어요. 근데 법원만 이러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법원, 검찰, 경찰 지금 다 이렇다는 거죠. 지기현만 봐도 뭐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뭐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민생 수사나 재판이나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이나 그 사건 관계인들이 진짜 이렇게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냐 법무부에 둘 거냐 보안 수사를 할 거야 말 거야 이거만 가지고 지금 매몰돼가지고 우리 진영 내에서 뭐 쟤는 뭐 무슨 과일이야 뭐야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이게 저는 진짜 답답해 미치겠는 겁니다. 참 답답한 심정 두 분이 잘 털어주셨고요.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서 이 좋은 방송이 널리 알려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 정치야시장 채널 유지가 매우 여러분들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방송에 좋은 사람들, 좋은 사장님이 만들고 있는 반팔 티셔츠 많이 사주셔야 되겠죠. 완판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품절됐던 사이즈까지 예약 판매가 시작됐고요. 9월 8일부터 반팔 티 재출고도 들어갑니다. 특별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2장 이상 사시면 양말도 드립니다. 많이 사셔서 이호지호 살려주시고 정치야시장도 살려주시고 김규현 변호사도 살려주시고 신인규 변호사도 살려주시고 박영식도 이 좋은 방송 오래오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나와 있는 숫자가 88743인데요. 이 좋은 방송을 보고 계셨으면서 아니 다른 방송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는 출연자들 보고 야 세상에 딴 방송 안 보고 이거 봐야 되겠다 지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독이 안 눌러질 수 있는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구독 지금 마구마구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 좋은 방송이니까 제 방송 한 번만 더 돌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소문내주시고 아까 어떤 분은 짤까지 만들어서 김규환 짤 만들어주세요. 신인규 짤 만들어주세요 하셨죠? 저희 왕창 만들 테니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바돼가지고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 정치 기하학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금요일 심층 토론. 검찰 개혁 쉽게 다룰 거 아니다. 바로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김규환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두 분 금요일에 양질의 방송, 레전데리한 방송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두 분의 건강한 토론이 진정한 검찰 개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월요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